play with, 나우나비. 어린 왕자. 주요 등장인물 어린 왕자 비행기 조종사 여우 구독, 소식 받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린 왕자는 작은 별에 살고 있었어요. 작은 별에는 장미 한 송이도 있었답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에게 잘해주기만 하고 너무 사랑해서 장미는 어린 왕자에게 거만하고 까다롭게 대했지요. 왕자는 슬퍼져서 자기 별을 떠나 여러 별을 순례하기 시작했답니다. 왕자가 사는 별 가까이에는 많은 소옥성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많은 별들을 돌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지요. 그중 첫 번째 도착한 별에서는 누구든 다스리려고 하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왕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별에서는 칭찬받기만을 바라는 허영심이 많은 사람을 만났고, 세 번째 별에서는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술에 중독된 술꾼을, 네 번째 별에서는 하루 종일 계산을 하는 사업가를 만났어요. 다섯 번째 별에서는 매일 불을 끄고 켜는 일을 반복하는 가로등 관리인, 여섯 번째 별에서는 탐험 경험을 이론으로 만드는 일에 집착하는 지리학자를 만났어요. 각자의 별에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일로만 온통 시간을 보내고 사는 어른들을 보니 어린 왕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일곱 번째 별, 지구에 도착했지요. 지구별은 어느 별보다 크고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동안 갔던 별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숫자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요. 111명의 왕,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꾼, 3억 1,100만 명의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 46만 2,511명의 가로등 켜는 사람까지. 지구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나누어 살고 있었는데, 어린 왕자는 그 여러 나라 중 하필이면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아프리카 사막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린 왕자는 가장 먼저 뱀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외롭지 않냐고 물어봤지요. 어린 왕자의 질문에 뱀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장미꽃이 5,000송이도 넘게 가득 핀 정원도 볼 수 있었죠. 어린 왕자는 갑자기 슬퍼졌어요. 내 장미만 특별한 장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장미가 세상에 있었다는 것에 서운해진 거예요.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져 행복했는데 알고 보니 그 장미는 특별한 장미가 아닌 평범한 장미였어. 내가 가진 것이라곤 그 흔한 장미와 무릎 높이 밖에 안 오는 화산 3개가 다라니. 갑자기 어린 왕자는 자기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되어 풀밭에 엎드려 엉엉 울었어요. 바로 그때 여우가 나타나 울고 있는 어린 왕자에게 인사했어요. 안녕? 넌 누구니? 참 예쁘구나. 울음을 멈춘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이리 와서 나와 놀지 않을래? 난 지금 너무 쓸쓸하단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난 너와 함께 놀 수 없어. 난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길들인다는 게 뭔데? 길들인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좋은 관계로 익숙해진다는 것이지.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뭔데? 지금 너가 내게 있어서 수많은 꼬마들 중에 한 명인 것처럼 나도 너에게 수많은 여우 중 한 마리일 뿐이지. 우린 지금 서로 꼭 필요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필요해지는 거야. 너는 내게 있어서 단 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너에게 둘도 없는 여우가 되는 거지. 만약 너가 친구를 갖길 원한다면 나를 길들이렴. 무얼 해야 하지?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만약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환하게 밝아질 거야. 모든 발자국 사이에서 너의 발자국 소리를 구분하겠지. 만약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굴 속으로 숨겠지만 너의 발자국 소리는 마치 음악 소리처럼 들려서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매일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데 언제나 같은 시간에 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야. 예를 들어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행복을 느끼게 되겠지. 그리고 오후 4시가 되면 난 가슴이 뛰어서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아, 이제 어린 왕자는 이해가 되었어요. 결국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의 장미는 어린 왕자가 장미를 길들이고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장미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특별한 장미였던 거였어요. 내 장미가 그토록 소중했던 이유는 내가 내 별에 핀 한 송이 장미를 위해 정성 들인 시간들이 그 장미를 소중하게 만드는 것이었어. 여우는 가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알려주었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한단다. 너는 내 장미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 어느 날 어린 왕자는 세계 여행을 하다 사막에 추락하여 비행기를 고치고 있는 조종사도 만났어요. 어린 왕자는 조종사에게 내게 양 한 마리만 그려줄래요? 라고 했죠. 사실 조종사의 어렸을 때 꿈은 화가였어요. 그런데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려 어른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어른들은 그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림을 그리는데 보내는 시간 대신 수학 문제나 다른 공부를 하는데 더 시간을 쓰기로 했죠. 그 이후로 조종사는 화가의 꿈을 포기하고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어쨌든 양을 그려본 적이 없던 조종사는 자신이 어렸을 적 그렸던 코끼리를 사암킨 보아뱀 그림을 그려주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린 왕자는 그 그림을 알아보는 거였어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은 필요 없어. 나는 양이 필요해. 조종사는 양을 그릴 줄 몰랐어요. 여러 양을 그려주었지만 모두 어린 왕자의 마음에 들지 않았죠. 양 대신 상자 하나를 그린 뒤 양은 그 상자 안에 너가 원하는 양의 모습으로 있단다. 라고 알려주었어요. 어린 왕자는 정말 멋져요. 라며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내 어린 왕자는 양에게 뜯어먹을 풀이 많이 필요한지 궁금해졌어요. 또 어린 왕자는 양이 작은 나무를 먹기도 한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 좋아하며 물었어요. 그러니까 바오밥 나무도 먹지. 하지만 바오밥 나무는 교회당처럼 엄청 큰 나무이기 때문에 코끼리 떼들이 먹는다 해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를 다 먹을 수 없을걸. 이라고 조종사가 답해 주었어요. 그러자 어린 왕자는 큰 바오밥 나무도 어릴 때는 아주 조그맣게 돋아나지. 라고 했지요. 어린 왕자의 별은 집만한 크기로 아주 작은데 바오밥 나무 씨앗이 어느 날 다른 별로부터 날아들어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손을 넣게 돼서 바오밥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다면 그 나무의 뿌리는 어린 왕자의 별을 뚫어버릴 수도 있으니 싹이 나면 부지런히 정리해 주어야 했죠. 그것을 양이 먹어서 없애줄 수 있다니? 혹시 어린 왕자의 별에 있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장미꽃을 먹어버리지는 않을까도 걱정되었습니다. 장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시까지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걱정이 되었죠. 조종사는 어린 왕자의 꽃을 보호하기 위해 양 주변에 굴레를 그려주었습니다. 조종사는 어린 왕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어린 왕자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봐야 잘 보여.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지. 아저씨, 이제 밤이 되면 하늘의 별을 바라봐. 나의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에 있는지 아저씨에게 가르쳐 줄 수 없지만 그게 더 나을 거야. 아저씨는 많은 별들 중에서 어느 한 별이 내가 살고 있는 별이라 생각할 테니까. 그러면 아저씨는 별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게 될 거고, 그러면 모든 별은 아저씨의 친구가 돼. 나중에 나를 보고 싶으면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보기도 하겠지. 어린 왕자는 지구별에 온 지 꼭 1년이 되던 날, 자신이 두고 온 장미꽃을 책임지기 위해 자신의 별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도 책임을 져야 하는 마음도 함께 보낸 시간을 통해 행복한 마음까지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의융합 놀이여행 Play with 너울나비